자, 그러면 이제 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익혀봐야죠. 리스트 사용 방법을 익혔으면 이제 맵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익혀볼 건데, 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int i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히트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회수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nt id, 그 다음에 int 히트 카운트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this id는 id, 그 다음에 this 히트 카운트는 히트 카운트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맵을 만들 때 요렇게 이거는 그냥 연습 삼아 지금 한 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스트링은 그냥 냅둡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티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랑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티클 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티클 맵에 put, 그 다음에 앞에 id가 가장 큰 게시물,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거지, 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id가 가장 큰 게시물은 뭐 그냥 5번이라 할까요? 5번? 5번 게시물이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없고 new article이라고 적어줘야죠. 그죠? 그러면 5, 그 다음에 뭐 10 이런 식으로. 그죠? 뭐 id가 가장 큰 게시물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좀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한 50, 히트 카운트는 뭐 1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을 이렇게 써볼까요? 조회수가, 그러면 조회수가 한 60, 한 123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id는 5번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아티클 맵에서 get 해서 id가 가장 큰 게시물 해가지고 입력하면 가져올 것 같지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져오죠. 왜 못 가져올까요? 이게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맵에는 해당 키하고 객체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객체 리모컨이 나오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조금 우리 눈에 봤을 때 조금 편하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 모든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오브젝트가 뭐예요? 생략되어 있다 했죠? 그죠?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 녀석이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참고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게 뭐냐면 toString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toString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toString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override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이거 딱 봤을 때 이건 뭐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드 했다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toString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물려받은 상태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재정의하면 이거 뭐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return 값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스트링 포맷 한번 써볼까요? 스트링 포맷, 그 다음에 id %t, 그 다음에 히트 카운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id 넘겨주고 히트 카운트 넘겨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oString 메서드를 이용하면 원래는 객체 리모컨, 그러니까 즉 주소가 출력되는 게 맞는데 그 주소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toString 메서드를 이해해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객체를 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oString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개발을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자가
디버깅 활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디버깅 활동이라는 거는 코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다시 코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디버깅 활동이라 하는데 그걸 할 때 좀 더 편할 뿐이에요. 데이터가 뭐가 들었는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그냥 정직하게 그냥 넣은 대로 나온 것 뿐이지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이거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한 거죠. 자, 데이터 가져오기는 뭐예요? 그냥 get이에요, get.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집어넣기 추가죠. 데이터 추가는 리스트는 add로 추가한다면 얘는 put이에요. put. 그 다음에 put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추가만 하는 게 아니라 키하고 그 다음에 value를 같이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자,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는 set을 통해서 수정을 했지만 얘는 여기다가 수정이 get이에요, get. 되지. get이 아니라 put이에요, put. 잘못 설명드려요. put.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put이에요, put. put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녀석을 여기다 value 똑같이 넣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30으로 쓰고 조회수를 50, 40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보면 이게 바뀝니다. 30과 40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위에 put을 한 번 더 하면 값이 수정된다. 그러니까 즉 키가 동일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 키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접근해서 데이터가 수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데이터 수정 후죠. 자, 데이터 삭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삭제도 마찬가지로 얘는 remove예요. remove. 그 다음에 remove 할 때 그냥 remove 하는 게 아니라 키를 remove 한다. 자, 그러면 데이터 삭제 후 여기다가 get 대신에 remove 하면 되겠죠. 자, 삭제하고 나서 요거 조회해보면 당연히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널 뜨죠.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널이 뜨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삭제한 거죠. 이게 데이터 삭제예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우리가 컨테인스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맵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컨테인스 키예요. 컨테인스 키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를 넘기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rticle map contains key. 그 다음에 자, 지금 id가 가장 큰 게시물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아까 강사가 삭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출력해보면 뭐가 나온다? 없으니까 false 나와요. false. 그죠? false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존재 여부. false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불리언 쓸게요. 불리언 exist 이런 식으로 존재하냐? 그럼 당연히 이제 뭐 false 뜨겠죠.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맵 전용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키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셋. 자, 키셋은 뭐냐면 키들만의 리스트를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키들만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rticle map 쓰고 키셋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출력해볼까 한번?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당연히 지금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굿. 그냥 아이디가 가장 작은 게시물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쓰고 히트 카운트도 그냥 10 이 정도 쓸게요.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참고로 여러분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게 리스트예요, 참고로. 그리고 맵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력 형태가 이렇게 돼요. 리스트는 이런 형태, 맵은 이런 형태. 그럼 딱 이걸로 봤을 때 뭐예요? 아, 이 키셋이라는 거는 리스트로 변화를 해주구나. 그럼 키들만의 집합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키셋 말고도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value. 그럼 느낌상 키셋이라는 거는 키들만의 집합이라면 얘는 뭐겠어요? value들만의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values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value는 지금 우리가 키로 value가 이거잖아요. 한 묶음 형제 객체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객체 형태가 아니라 객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순회 출력. 자, 버전 1.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려면 뭘 써야 되냐면 키셋이라는 함수를 거의 무조건 씁니다. 자, 왜냐면 얘는 뭐 int 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0번째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향상된 포문을 써줘야 됩니다. 키, 아티클, 맵, 키셋 이런 식으로. 그러면 키셋이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키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디 가장 작은 게시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키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온다 했어요? 키로 접근해서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get 할 때 키 이렇게 주게 되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순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회 출력. 자, 이번에는 값만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values 사용한 거죠. values. 근데 value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고로 values는 value밖에 못 가져옵니다. 얘는 얘는 value는 참고로 이거죠. 아티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뭐 키로 접근해서 출력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키로 접근해서 밸류 값을 출력하는 게 가능하지만 얘는 이제 밸류 값밖에 출력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키로 접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밸류 값으로만 이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엔트리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엔트리 셋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리 셋. 자, 그러면 이 엔트리 셋이라는 거는 뭐냐면 키하고 밸류를 같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얘는 키만 가져오는 거고 얘는 밸류만 가져온다면 얘는 키하고 밸류를 같이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map.entry라고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entry를 쓸게요. 그러면 article map에서 entry se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entry set이라고 쓰게 되면 얘를 통해서 이 녀석을 통해서 키하고 밸류를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string 키. 궁금하면 여기다가 엔트리 출력해볼까요? 엔트리.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는 한 다음에 요거,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는 한 다음에 요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엔트리 한 다음에 키, get 키라고 쓰게 되면 키만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get value 하게 되면 value만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동시에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키 엔트리 get key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얘는 스트링이라 쓰시면 안 되고 아티클 아티클 쓸게요. get value라 써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키 밸류,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하고 밸류를 같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이치 방식으로 출력을 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포이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만약에 내가 키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키셋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키셋. 자, 키셋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키들만의 집합이라 했죠. 그러니까 키들만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포이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까 리스트를 포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을 이용해서 출력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키만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이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포이치. 그 다음에 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키만 출력됩니다.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 밸류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values. 그 다음에 var.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값만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엔트리 세트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엔트리 셋 이렇게 써주시고 for each 엔트리. 그러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트리는 우리가 get key, get value니까 아까 출력했을 때 요 형태죠. 여기다가 entry get key 그 다음에 entry get value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너무 길죠? 이거는 뭐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꺽쇠 좀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길면, 길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좀 코드의 길이가 뭐 길어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그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 형태가 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맵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맵은 데이터 추가가 put, 가져오는 건 get, 수정은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한 번 더 put하면 데이터 수정, remove는 삭제, contains key는 이제 요거는 데이터 유무 확인. 그 다음에 키셋은 키들만의 리스트죠. 리스트. 밸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 출력하는 방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